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 공사가 2달 안에 끝나고 이 일대 교통 불편은 줄어들겠지만 올해 안에 더 큰 공사들이 줄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멀쩡하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생명이 위독해진 70대가 5개월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시설업체 자치단체가 극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불편한 분들 많으셨죠? 오는 7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회 이후에는 더 큰 공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불편이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농성 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 현장 옆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속도 제한과 도로가 좁아진 탓에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구조 개선 공사는 이제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시는 우선 한쪽 도로만이라도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청 방면에서 시내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 도로를 우선 개통한 뒤 6월 달에 반대 방향 도로도 개통해 수영대회 전에는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수영대회 이전에 뭔가 좀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좀 교통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녁에 지금 야간 작업까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더 크고 길 수밖에 없는 공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성 지하차도와 더불어 광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꼽히는 백운고가도 수차례에 걸친 철거 논란 끝에 올해 철거 공사를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꾸려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면서 고가를 철거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백운고가 일대는 하루에 차량 20만 대가 통행하는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불편은 불가피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임박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호남과 영남의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달청이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최근 광주 대구 간 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는 4억 원으로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10달 동안 진행되며 이후 2021년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철도 건설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봄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비구름대의 이동에 따라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과 내륙 지역 모두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출근 시간대를 전후해서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더 깨끗해졌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15마이크로그램, 전남은 10마이크로그램을 밑돌면서 현재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광주의 한 마을에서도 재활용 쓰레기로 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놓고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광주 임곡동 주민들이 광주 광산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근처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방문 앞에다 허가를 내놨어. 해당 공장은 폐목재와 폐지, 고철 등 재활용으로 분류된 폐기물을 가져다 고체형 연료, 이른바 SRF를 만드는 곳입니다. 환경관과 민가가 인접한 곳에 재활용 처리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되면 황룡강 수질 오염은 물론 먼지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이런 민감한 시설을 세우면서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정지역이라 주민들이 삶터인데 자기들은 그 행정 편의주의로 해서 이렇게 내주고 주민들한테는 아무 설명도 안 해주니까 이게 제일 서운하죠. 하지만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분진 또한 저감 장치를 통해 최소화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주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려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은 허가 취소됩니다. 광산구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자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고 주민들에게 제안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큼 그렇게 탈수되는지 한번 이제 이렇게 공론화해서 한번 이렇게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입장이죠.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 건립 과정에 불법이 먼저 해소돼야 공론화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모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에 대한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내일 난방공사 판교지사의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라남도와 나주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 대표들이 참석하고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남 산단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겠다는 광주시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과 타 지자체 사례가 분석이 안 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하남 산단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편성한 용역 예산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남 산단에는 2만 5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유해물질과 중금속에 노출된 작업복을 세탁할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멀쩡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5달째 병원 신세인데요.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에 각종 관을 꽂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70살 박모 씨. 의료기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된 건 지난해 연말 건강검진을 하러 광주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였습니다. 보통의 건강검진처럼 대장검사를 위해 수면 내시경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폐렴 증세를 보이더니 2주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내시경을 받던 박 씨가 구토를 하면서 대장 세척제를 들이마셨고 병원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폐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구토해가지고 2분 만에 그만뒀다. 근데 그러고 나눠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큰 병원이라도 얼른 응급차 불러가지고 가십시오 이러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상태가 어떤가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든가. 박 씨의 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대장 내시경을 받기 직전 찍은 것은 깨끗한데 다음 날에 찍은 사진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박 씨의 건강이 악화된 것과 대장 세척제와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해당 병원 측은 진료기록부에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과 기록대 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더 할 얘기는 없어요. 박 씨는 최근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박 씨 측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 의료사고 주장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야 사당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인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운동본부는 이번 기회에 특별법이 신속히 개정되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하루빨리 완료돼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주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제한 캄보디아 동포 3천여 명과 광주시 의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네, 왜 이들이 광주에 모인 건지 행사를 기획했던 아시아 인권평화포럼 김복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주말에 시의회 앞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촛불 집회는 캄보디아 민주 인사들이 광주를 가서 캄보디아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또한 광주 시민들의 응원을 받고자 광주를 찾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집회를 다른 곳도 아니고 광주에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광주는 광주 사람이 생각하는 광주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그 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광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꿈의 도시인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인 광주에 가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리자라고 해서 그들이 광주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 3천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요. 방금 화면상으로도 꽤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는 꽤나 큰 관심사안인 것 같은데 현재 캄보디아 사회가 어떤 상황인 겁니까? 훈센의 군부 독재를 34년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캄보디아의 국민들의 인권은 아주 많이 정말 유린당하고 있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관심과 이런 것을 많이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그 실태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삼냉시 총재께서 전 세계를 본 결과 광주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자라고 해서 광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민주인권을 표방하는 광주에서 이 관심을 많이 가질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좀 아쉬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유린 사태나 실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센 정부가 많은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광주에서도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 단체나 우리 이런 NGO 단체들에서만이 그런 정보들을 듣고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이 알려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협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위해서 우리 광주가 좀 해나가야 할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지원 대책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정말로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인권 을 또한 회복하고 또 민주주의를 실현한 그런 광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아주 각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 가서 광주를 배우고 광주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한 인권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자라고 그들이 광주에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냉시 총재님께서 우리가 광주 홍보 영상을 보일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렇게 사진의 영상에 떠오를 때 삼냉시 전 총재께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여쭈어봤더니 자기는 아직도 도망 중인데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화로 이끌어내셨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마지막 남은 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캄보디아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생각이 나는 이 캄보디아의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아시아 인권평화포럼 김복주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면서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고인의 삶을 많은 이들이 추모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가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으로 들어옵니다. 평생 명예이자 멍해였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리. 그 멍해 속에 5.18 당시 당한 끔찍한 고문의 후유증은 파킨슨병까지 얻게 했고 끝내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런 쇠뭉치 저런 덩어리 달고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이제 그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육신 다 버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장남의 유해는 이제 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아픔이었던 5월 영령들 곁에 안장됐습니다. 유가족들은 5.18 국립묘지 안장에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입장에 따라 이곳에 임시 안장한 뒤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이 고초를 당하셨던 어떤 민주화운동의 동지들 옆에 같이 이렇게 묻히시게 된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해야겠죠. 1987년 당시 아버지가 5.18이 희생된 영령들을 찾아 무릎을 꿇고 오열했던 곳에 32년이 지나 돌아오게 된 아들. 추모객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굴곡진 삶을 살아낸 고인을 기렸습니다. 온갖 어려운 뒷바라지를 다 한 게 우리 김홍일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민주화의 그 아버님의 큰 빛을 밝게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큰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김대중이라는 아픔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겪어낸 대통령의 아들은 그의 고통을 가장 아파한 광주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업체들이 일부 발암성 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환경부가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고 39개 사업장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이 누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업장 39곳 가운데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 화치공장, 금호석유화학 고무 1, 2공장 등 모두 7곳이 포함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광주 전남 지역 피해자가 3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4.6%인 295명으로 이 가운데 8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는 오는 26일 광주에서 광주 전남 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갑니다. 조수야 빠졌고 센터까지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득점. 왼쪽이에요. 멀리 가는 타구. 그대로 갔죠. 넘어갔어요. 그랜슬램. 김민성의 통산 세 번째 그랜슬램.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빠른 말에 이명기는 2루를 이미 돌았고 3루 옵니다. 홈까지 들어와요. 볼 이제 연결. 3루 가지 않습니다. 적시타 최영우. 조시아 빠집니다. 자, 최영우가 홈까지 올 수 있을까요? 홈에 승부된 타구 커트. 타임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기어있죠. 피처복. 피처복.
피처노트가 선언됩니다. 그러면서 7대2예요. 방망이 한쪽에 걸리면서 안타가 돼요. 1루에 있던 김현수는 이미 3루를 돌아 홈으로. 최은성의 타구 빠져나갑니다. 2루에 있던 오지환 3루 통과 홈으로 여유있게 조깅해서 들어옵니다. 높게 뜨는 타구. 까우지야, 김용희. 오늘 경기에 난망 아웃하고 잡아냅니다. 최종 점수 9대2. 광주FC의 전용 구장이 1부 리그 규모로 올해 안에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34억 원으로 편성된 축구 전용 구장 조성 예산을 44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했습니다. 광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 국비와 시비 등 154억 원을 들여 만석 규모의 관람석과 선수단 숙소 등을 갖춘 축구 전용 구장을 올 연말까지 건립하고 내년부터 광주FC 홈구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와 투자기업이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미래에셋대우는 게임 업체인 플렉시마인드와 협약을 맺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흥원은 올해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 콘텐츠와 정보통신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국제 로타리 회원들이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광주 YMCA 유소년 야구단의 최신형 승합차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지역 로타리 회원 3,400여 명은 장애인과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해마다 봉사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액 기부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가 광주 지역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상상토건 김상우 대표가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는 약정식을 갖고 93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광주 지역의 참여율은 인구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다른 광역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수영선수 출신의 배우 성훈을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식은 오늘 오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수영대회 유니폼 패션쇼와 더불어 진행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전후로 광주에 오는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맞춰 광산구는 송정역과 공항 주변 렌터카 업체에 외국인 운전자를 배려하자는 내용의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했는데요. 지역 문화재와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이런 스티커가 보이면 좀 더 배려해주면 좋겠죠. 이야기가 폴짝되는 도시농부 장터 모종이 5월 4일 오후 1시부터 한세봉 농업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생태마을 주민들이 제안해 시작하게 된 도시농부 장터는 농사를 컨셉으로 먹고 즐기는 축제인데요. 직접 키운 채소들을 판매하고 샐러드, 새싹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모종 나누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 1박 2일을 머물며 영산강 유역의 역사를 배우는 캠핑 프로그램 1박 2일 달빛 역사 여행이 4월 27일부터 9월까지 진행됩니다. 고분 산책, 장인과 소반 만들기 등 체험과 문화탐방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데요. 박물관에서 캠핑을 하며 자유롭게 보내는 뮤지엄 스테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의 창작곡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구 김넷가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성악부터 사중창, 피아노, 밴드 연주곡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공연 중간중간에는 작곡가들의 생각을 듣는 인터뷰도 함께 진행됩니다.